다음 질문 받겠습니다. 네. 박근혜 참된 변화를 위한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강국이라고 합니다. 두 후보님은 어떤 후보가 적합하냐, 그리고 어떤 후보가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느냐,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혹시 두 분께서 후보가 단일화된다면 지금 과천 의왕에 표를 잡지 못하는, 그리고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표, 그리고 어느 당을 지지하지 않는 그런 부동층들, 이분들을 잡을 수 있는 좀 좋은 정책이나 좋은 견해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네. 두 분에게 드리는 질문이니까 한 분 정도만 더 해서 조금 묶어서 드리겠습니다. 예. 두 분 남성이시니까 다음번에 여성 질문. 예, 의안이 이 정도인데요. 아까 김영탁 후보는 답변을 하신 것 같아갖고, 지금 한 1년 넘게 의왕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레일바이크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래서 또 단체장이 의왕 같은 소속 민주당 시장인데, 송님께서 이 환경을 파괴하는 이 레일바이크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네, 김영탁 후보에 대한 질문 있으십니까? 간단한 질문. 없으세요?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. 네, 제 상대적인 질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. 좀 시간 여유가 있네요. 우리 유세훈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요. 제가 이 녹색당 당원이 아니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녹색당과 녹색의 문제를 가지고 핵의 문제를 가지고 정책 필요가 알려진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동층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되게 좀 추상적입니다만, 그러니까 그래서 부동층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일치하거나 그러니까 부합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겠죠. 그런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거고. 그래서 사실 제가 정책을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던진 것이고요. 노무현 전 트램을 의왕에서 얘기하고 과천은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과천에서 한혜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보고 판단하시고 선택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. 정책을 낸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. 저는 과천에 한혜종을 했을 때 이것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. 여러 가지 다른 문화적인 측면이 하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복합 쇼핑몰을 지었을 때 중심에 있던 상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? 그쪽으로 들어가든지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해족이 온다 하면 유입 인구도 있겠지만 다양한 또 수요들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것 아닌가. 그러면 도시가 아주 올라가지 않겠는가. 문화적인 또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.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노무현 전차, 지하철 알상수 위원이 놓겠다고 하는 거 정말 말 그대로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, 왕시민들. 근데 어쨌든 노무현 전차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도대체 의왕의 교통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. 저는 예비 후보지만 예비 후보 이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제시해서 검증을 받겠다는 것이고요, 벼르겠다는 겁니다. 당검질을 하겠다는 것이고요.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 정책에서 오류가 있다면 저는 수정할 용의가 있다. 그래서 바로 그런 과정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저하고 부합되는 점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나가겠다. 저는 정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래서 20%의 가능성은 30%, 30%의 가능성은 40% 그렇게 늘려나가겠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부동층을 흡수하는 방법, 하고 레일바이크에 대한 정책, 이게 사실은 질문은 두 가지인데 답은 한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사실은 정책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아주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레일바이크 문제에 대해서 왕성호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,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, 특히 환경단체의 생각, 그리고 시의
의견이 또 어떤지, 계획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좀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주의자입니다. 그래서 막 개발하고 땅을 파헤치고 자연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. 하지만 우리 삶을 보다 더 건강하게 만드는 쪽에서는 진보주의자입니다. 공교육이 이 엉망인 것을 개혁하고, 그리고 검찰이나 뭐 정치권이 낡아 있는,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선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항상 진보와 보수적인 어떤 태도를 항상 상황별로 달리 가지기 때문에 현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. 레일바이크 문제 같은 경우도 인근 주민들은 90% 이상이 동의합니다.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야지만이 그 지역을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다 논밭이에요. 그리고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성의 피해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받고 있는 거죠. 하지만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난개발을 해가지고 관광지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약간의 뭐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장기적으로 보면 자연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민들에게 궁극적으로는 해가 되는 이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아주 면밀하게, 그리고 그냥 무조건 환경을 보호해야 되니까 반대해야 된다, 무조건 그 시민들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보장해줘야 된다, 이렇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. 이때까지 그렇게 일방적이고 일도양단적으로 했기 때문에 항상 충돌이 있었고, 시와 그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과 주민과 환경단체가 계속 싸움만 해왔던 거죠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그 새누리당의 후보가 집중적으로 우리에 대한 어떤 공격의 타겟으로 삼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. 하지만 분명한 그 대안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조만간 그 알려드리겠습니다. 바로 부동층을 흡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. 극단적으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 데모를 하고 반대를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설득하고 환경단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명해 주는 것,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나갔을 때 부동층은 우리에게 눈을 돌리고 손을 내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